파릇한 새싹처럼 새로운 기대를 품게 되는 봄. 하지만 봄 소식이 들려오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건조하고 바람이 강한 날씨로 인해 작은 불씨도 빠르게 확산되는 봄철 산불을 걱정하는 이들. 국토의 약 70%인 산림을 책임지는 산림청은 봄철이면 산불로 인해 늘 긴장 상태에 놓인다. 한 번 번지면 재산과 생명까지 많은 피해가 발생해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산불. 때문에 산불을 막고 빠르게 진화하기 위해 산불 드론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불꽃, 열, 연기 등을 감시하는 스마트 CCTV까지 첨단 기술을 동원하는 상황. 그 결과 지난 5월 초 강원도 고성 산불은 발생 12시간 만에 주불 진화라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이처럼 국토의 70%인 산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활동의 하나이기도 하다. 때문에 산과 함께 보다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숲을 지키면서도 이를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임산물을 키워 국민들의 먹거리와 수입원을 창출하고 산이 가진 치유의 효과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처럼 산불 조기 진화와 예방 활동은 물론 풍요로운 먹거리와 일자리, 그리고 일상의 휴식과 치유의 공간 제공까지 생각하는 산림 정책. 그 주요 내용을 박정호 산림청장을 통해 들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일구의 정말 진행을 맡은 최일구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사회 각계가 어려운 가운데 얼마 전에는 안동과 고성에서 큰 산불이 나면서 국민의 마음을 아주 아찔하게 했었죠. 다행히 조기 진화를 통해서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특히 고성 산불의 경우는 12시간 만에 진화가 되면서 국민을 참 안심시켰습니다. 이런 조기 진화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달라진 산불 진화 체계와 더불어서 사람 중심의 산림 정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지금부터 갖겠습니다. 산림청 박종호 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새산 새숲의 혁신가다. 그죠? 예. 그 뉴스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청진기를 들고 다니시면서 산을 헤매시더라고요. 예? 자, 뭐 공부도 쭉 이막 쪽, 이 산 쪽을 하셨는데 뭐 예. 특별히 뭐 뜻이 있으셨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뭐 저희가 저희 집 뒤에 이제 고향 산에 저희 산이 좀 있었는데 이제 제가 다닌 초등학교 뒤에 이제 뒷산이 저희 산이었는데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초등학교 때 그 산을 보면서 여러 가지 뭐 꿈을 꾸게 됐었죠. 네. 예. 그런 것들이 아마 뭐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뭐 학사도 그렇고 석사, 박사까지 이쪽으로 하셨는데 산 얘기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그 이정선의 산사람이라는 노래가 떠오릅니다. 예. 어려서도 산이 좋았네. 아, 그렇습니다. 할아버지 잠들어 계신 아시죠? 예, 예. 청장님 뭐 좋아하시는 산 노래 있어요? 저는 뭐 좀 이렇게 좀 밝고 그런 노래 좋아해서 아름다운 강산 네. 그 노래 알겠습니다. 좋아합니다. 예. 자, 뭐 여는 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고성 산불 무척 고생하는 모습, 브리핑하는 모습도 TV를 통해서 제가 보고 예. 그랬었는데 이 4월 말과 5월 초 이 안동 또 고성 연이어서 이제 큰 산불이 났어요. 해마다 봄철이 반복되고 있는데 우선 올 봄에 산불 발생 현황 좀 먼저 짚고 갈까요? 저희들이 이제 10년 평균 한 440건에다가 한 850헥타르 정도 평균 피해가 나고 있어요. 근데 올해 벌써 산불 건수가 작년보다는 작지만 10년 평균을 벌써 근접하고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올해도 아직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수나 면적이 좀 예년 10년 평균에 비해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 그 뉴스 시간에 보니까 작업복 빨간 작업복 입으시고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 하시는 모습 매우 인상적으로 봤었는데 예, 고맙습니다. 고성 산불 이제 진두지휘하는 모습 봤었는데 그때 어떠셨어요? 그 이제 고성 산불 같은 경우가 이제 작년하고 너무나 유사한 거예요. 이제 똑같이 밤 8시 전후에 발생됐고 그다음에 위치도 양간 지풍이 발생되는 지역이었고 그래서 저희들 바람의 속도도 그렇고 저희들이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게 이제 바람의 속도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엄청난 긴장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하고 제가 이제 현장으로 가면서 계속 그 지방 우리 국유림 관리소 이미 거기 이제 파견돼 있는 특수진화대들하고 이제 무전으로 때때로 이렇게 상황을 보고 받으면 작년하고 굉장히 유사해서 걱정이 굉장히 많았었죠. 네. 예. 그 저도 집에서 보다가 밤 한 10시쯤부터 지상파 KBS가 이제 예. 특보에 이제 들어가고 다른 지상파들도 특보하는 걸 봤는데 현장에 이렇게 중계 화면을 보니까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막 불똥이 밤하늘에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모습 보고 야, 참 겁나더라고요. 저 불이 이렇게 또 바람도 아까 바람의 속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초속 얼마까지 났었습니까? 초속 이번에 이제 기상청에서는 한 16m로 하는데 저희들 현장은 이제 미세 기후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21m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이 됐고 네. 작년에 같은 경우는 초속 한 30m까지 일시적으로 이렇게 가서 사실은 초속 20m 정도 되면 지금 우리 말씀하신 대로 바람이 차보다 빨리 번지게 되는 그런 그렇죠. 거거든요. 취재 기자가 현장에서 보도하는데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예. 한여름에 오는 그 한 중형 태풍급 정도의 바람이 불었던 것 같아요. 예, 소위 그 그렇습니다. 양간지풍이라는 거, 예. 양양과 간성 사이에 예. 바람이 온다는 거. 하여튼 작년 고성 큰 산불 그 나가지고 큰 피해를 줬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래도 인명 피해가 없어가지고 일단 다행인 것 같고 그리고 이번 고성 산불 그 진화할 때 전국에 이제 소방관들이 일제히 이 출동을 하고 많은 주민들이 이제 대피했던 기억이 나는데 작년하고 비교할 때 올해 산불의 규모와 진화 시간 등은 어떤 차이가 좀 있어요? 규모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슷한 지역에서 비슷한 여건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산불 요인에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피해 면적도 저희들이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고 작년에 예. 비해서요? 작년에 인명 피해도 2분이나 돌아가시고 뭐 주택 한 500동 다른 뭐 건물 뭐 하우스나 이런 것들 700개인데 저희들은 이번에 6개 정도로 그렇게 피해로 놓고 보면은 작년에 비할 바 없이 굉장히 작게 여러 가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네.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뭐 우리 산림청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뭐 소방청, 군경 그 유관 기관에 모두 그 작년에 어떤 그 경험을 이렇게 되짚어 가지고 저희들이 신산불 그 대책을 마련했고 그 매뉴얼대로 잘 따라줘서 모두의 어떤 힘으로 그렇게 또 주민들께서도 뭐 그 농약 살포기까지 이렇게 동원해 주시고 예. 주민들도 그래서 모두의 어떤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나중에 기사 나온 걸 보니까 근처에 계신 농민 형제인가 예. 뭐 대형 몇십 톤짜리 농약 살포기를 들고 와서 산불 현장 근처까지 끌고 가서 진화를 했다 이런 뉴스를 봤어요. 예. 고마우신 분들이고 그리고 또 이제 소방청의 그 소방관들이 올해 이제 정부직화가 되면서 이 어떤 지휘 체계가 일원화됐기 때문에 빨리 또 출동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예. 어쨌든 이제 동원 측면에서 이제 국가직화한 부분이 이제 옛날에는 그 국가직화 되기 전에 이제 지방자치단체별로 이제 소방직이 그렇게 돼 있었는데 국가직화된 부분이 동원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인 건 맞고요. 저희들이 이제 산불 현장에 가보면 도로가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도심 지역은 소방청의 역할이 크고 이제 도로가 나지 않는 지역 그 산 중턱 이상은 이제 저희들 산림청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실제로 도로가 없는 지역은 접근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나름대로 작년에 이제 산불을 경험을 하면서 그런 것을 이제 부처 간의 여러 가지 특징과 장점을 최대한 반영해서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그 가장 좋다라는 그런 판단에 그런 식의 매뉴얼을 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제 작년에 동해안 산불은 고성 속초하고 동시에 강릉 동해 지역 인제 3군데가 났었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올해는 이제 고성 속초인데 고성 속초는 산불 발화 지역이 이제 도심에 가까운 지역인가요? 도심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로나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이제 소방청이 역할을 하고 작년처럼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산 중턱 이상은 사실은 다 저희들이 산림청 특수진화대라든가 공중진화대 그다음에 우리 지방청의
진화돼 우리 이제 산림공무원들이 이제 길이 없는 데는 다 거기서 또 맡고 있고요. 그래서 예. 그런 역할 분담을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뭐 과학 기술에 기반한 뭐 스마트한 소방법 이런 것도 등장을 했나요? 예.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그렇게 대규모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인제 경험하면서 이 산불이 어떻게 이게 전개가 되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면 인제 그거는 인제 우리 국립산림과학원에 인제 산불 전문 팀이 인제 산불 전문가들이 있는 거죠. 인제 거기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제 기존에 산불의 확산 속도를 놓고 보면은 인제 침엽수, 소나무 이런 것들이 송진이 있어서 빠르거든요. 네. 그래서 인제 GIS 기반의 산림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기존에. 전국에 있는 모든 산에 대해서 뭐 경사도라든가 수종이라든가 뭐 남사면이냐 북사면이냐 나무의 나이가 뭐냐 이런 걸 다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기상 정보, 뭐 바람의 속도, 건조도, 습도 이런 걸 보면서 산불이 어디까지 확산되는 거를 예측을 해야만 네. 주민들을 적어도 3시간 이전에는 산불이 도착하기 이전에 주민들 대피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뭐 시골에 이제 노령화 되셔가지고 요양원도 많고 노인 세대라서 그걸 미리 대피해서 행안부에다가 저희들이 산불이 어디까지 3시간 후에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제 각각 지방자치단체 주민 대피 명령 내고 대피하게 되면 이제 몸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거기에 맞게 이제 지방자치단체, 경찰 뭐 이런 분들, 자원봉사자들, 지역 주민들이 해서 대피시키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각각의 역할들을 이렇게 굉장히 유기적으로 이렇게 맡기지 않으면 이제 작년처럼 그렇게 피해가 많아질 수 있어서 네.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에 이런 부분을 면밀히 분석을 했어요. 지금까지 2000년대 이후로 발생된 대형 산불, 특히 재난성 산불에서 어떻게 각 부처가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에서 그런 부분을 치밀하게 잘 하고 또 각 부처나 중앙에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라든가 우리 행안부의 중대본이나 이런 데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가이드해주고 또 그걸 다 각 부처가 잘 맡은 바 역할을 해서 그렇게 네.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그 있습니다. 부처 간의 능동적인 협업 이제 강화가 그런 거죠. 작년에 비해서 예. 작년에 어떤 산불에서 얻은 교훈으로 능동적인 협업을 이번에 이뤄냈다 이런 예, 말씀. 이제 능동적인 협업의 의미가 그게 단어는 딱 2단어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재난 업무는 정말로 부처 간의 협업이 중요해요. 뭐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너는 뭘 잘못했니 뭐 그런 부분을 논하기 시작하면은 전쟁이 났는데 일단 전쟁을 막고 봐야지. 거기서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부분이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 능동적인 협업을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부족할 게 우리가 도울 게 뭐냐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가장 핵심이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고 그런 부분을 이제 전체적으로 산불 컨트롤 타워하고 이런 부분들 논의하고 내부적으로 또 협업도 하고 그래서 이제 소방청하고도 최초로 산불 상황실하고 119 상황실하고 지금 교환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저희 산림청 산불 중앙 통제실에 소방청에 또 와 있고 또 우리 산림청에서도 또 소방청의 119 상황실에 또 파견을 해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정보라든가 장점을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 말씀은 작년하고는 좀 달라진 확실하게 달라진 거. 거죠. 예. 스마트 산림 재해 대응단을 조직해서 이제 운영하고 계신다는 건데 장비나 시스템은 어떤 변화가 작년에 비해서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저희들이 이제 CCTV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지능형 CCTV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제 CCTV로 이렇게 캐치가 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열 감지라든가 뭐 누가 담배를 핀다든가 그러면은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아도 열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센서 같은 거를 같이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서 어디 그런 장비가 있어요? 그러면 산속에 가면? 산속에 저희들이 강원도 지역에 그걸 올해 새로 설치를 했어요. 그래요? 이게 전국적으로 이게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대형 산불하고 재난성 산불이 다 동해안에서 나기 때문에 그쪽에 좀 차별해가지고 우선적으로 먼저 여러 가지 했죠. 그럼 이번에도 그 센서가 좀 작동을 한 겁니까? 이번에는 이제 주택 화재에서 화목 보일러가 과열이 돼서 이렇게 발생된 그게 거 언급이 추정이 되고 됐다는 있거든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센서들은 이제 다른 데서 산불 나는 걸 빨리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죠. 그리고 네. 이제 예방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예. 고성 산불 조기 진화 가능했던 이유를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공중 작전하고 지상 작전입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겨울 산불은 그 이제 뭐랄까 화세가 굉장히 세잖아요. 예. 그리고 겨울에는 말라 있으니까 그렇죠. 낙엽도 없고 건조하니까. 잎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화세가 세요. 그래서 사람을 지상 작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미끄럽고 그러게서 2018년도에 삼척 도곡 산불의 사례가 이제 제가 무리하게 좀 지상 작전을 밤에 하려고 뭐 특수진화대하고 밤에 투입을 했는데 깜깜한 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절된 우리 특수진화대도 많고 야간 산불은 겨울에는 지상 작전이 쉽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고 그 대신 이제 여름 산불, 봄 4월 중순서부터 여름 산불은 화세가 좀 약해지잖아요. 잎이 그렇죠. 나고 막 이러니까 밑에 지피물은 많고 그러니까 화세가 약하고 연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연기가 많으면 헬기가 정확한 포인트에다가 물을 뿌리거나 그다음에 연기 때문에 안전사고 부분이 있어서 헬기 진화 효율이 조금 떨어져요. 네. 그런데 야간 지상 작전 같은 게 가능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처음으로 그 지상 작전이 밤에 가능하다고 해서 고성에다가 이제 새벽 1시에 뭐 제가 이제 상황 파악을 해보니까 지상 작전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특수진화대하고 공중진화대 또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투입을 해서 이미 일주일 전에 60%의 그 주불이 잡혔어요. 예. 바람도 조금 잦아들었고. 국토 어디에서나 어렵지 않게 산을 찾아볼 수 있는 우리나라. 그만큼 산에서의 활동도 얻는 것도 많지만 해마다 크고 작은 산불로 이 모든 것을 재로 만들기도 한다. 산림청 산불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연중 산불의 58%가 3월에서 5월 사이에 발생했다. 이렇게 봄철에 발생한 산불의 영향은 여름철 폭우로 인한 산사태 같은 2차 피해로 번지기도 한다. 산을 복구하기도 전에 다시 한번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반복되는 산불의 원인은 무엇이고 이를 막기 위한 정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을까? 봄철 이제 산불이 이제 우리 이제 숙제인데 이 반복되는 봄철 산불이 매년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봄철 산불의 원인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희들이 우리나라 산불의 95%가 사람에 의한 실수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쓰레기 소각이라든가 농지 예를 들어서 논밭두렁 태우기라든가 또 비닐 태울 경우. 예, 그런 게 이제 농산물 폐기물 태우는 예. 거죠. 그러고 최근에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게 이제 농촌 산촌 지역에 펜션 많이 들어서고 전원주택 들어서면서 화목 보일러를 만들어요. 근데 이제 예. 화목 보일러를 만들다 보니까 화목 보일러 연통이 과거에 우리 시골 살 때 다 굴뚝 아궁이 할 때 굴뚝이 그렇죠. 있어가지고 흙이나 벽돌로 만들었잖아요. 예. 근데 요즘은 이렇게 철제로 만들어요, 그거를. 화목 보일러는 집안에 있기 때문에 화목 보일러 자체가 뭐 불을 내거나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데 그 연통이 밖으로 내야 연기를 빼내는 거니까. 근데 그 철제가 이렇게 시뻘겋게 달궈져요. 뜨거우니까. 안에서. 예, 뜨거우니까. 우리 시골에 있을 때는 흙으로 벽돌 같은 걸로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가 예. 없는데. 예, 그래서 이제 거기가 뻘겋게 달궈 있다 거기에 종이나 무슨 가연 물질이 닿으면은 그게 불이 붙어가지고 바람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을 이번에 발화시켜서 그럼 화목 보일러 원인도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러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고성산불은. 오. 그래서 지금 규제를 관련 부처하고 해서 화목 보일러의 연통은 이제 그 철제나 이런 걸로 하지 않도록 하는 거를 지금 예. 부처 협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규제가 좀 필요한 지점 같은데요. 그리고 이 봄철 이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 또 이 산불 발생 막기 위해 주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방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하고 호주하고 달리 미국과 호주는 맑은 날에 벼락이 쳐가지고 그렇게 산불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의 다 사람의 실수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95%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논밭두렁 태우기라든가 쓰레기 소각이라든가 이런 것도 극히 저희들이 매뉴얼이 있어요. 그런 걸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미리 그 불을 혹시 번지는 거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신고도 해야 되고 제한된 기간에 제한된 시간에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고 또 필요한 이제 소화 물질 같은 것들을 겸비해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지 기간이 있고 네. 그런 것들 철저히 지켜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주택을 지실 때도 그런 여러 가지 안전 기준이나 왜냐하면 그분 집도 타는 거거든요. 그렇죠. 산불도 나지만 이번에 그 발화 지점이 된 그 집도 가옥이 전소가 됐더라고요. 전소가 됐죠. 예. 그러니까 본인도 뭐 굉장히 재산상의 피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그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건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잘 해주시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이렇게 잘 주민들 안내도 해주시고 그러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 이 산불이 이제 조기 진화도 중요하지만 일단 발생하면 이 뭐 큰 피해가 나니까 예방에 이제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은데 산불 예방 활동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인력에 의한 이제 산불 감시, 이제 계도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산나물 캐러 가시는 분들이 이제 가가지고 산에 가서 라면을 끓여 먹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수없이 그걸 위법행위라고 그렇게 하더라도 뭐 그 많은 지역에서 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골짜기마다 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한 50%를 지원을 해줘서 저희들이 한 10,000명 정도 전국에 봄철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 산불 감시하고. 요원들이 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근데 이제 대부분 예방 진화대라고 하는데 이제 그분들이 산불 감시도 하고 이제 예방 부분을 말을 맡고 있는데 60대가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고 근데 이제 앞으로 농산촌 지역의 인력이 이제 고령화되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능형 CCTV라든가 그다음에 드론을 띄워서 이제 감시를 한다든가 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신기술을 접목하지 않으면 네. 이제 과거의 그 아날로그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는 그렇군요. 판단을 최근에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안동이나 고성 산불 경우에는 조기 진화가 됐다고 해도 산림 피해가 이제 적지 않은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 재산 피해도 적지 않게 발생을 했고요. 구체적인 피해 조사와 산림 복구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저희들이 그 산불 피해 면적은 이제 비행기에서 저희 헬기로 가지고 전체들이 저희들이 판단을 하거든요. 산불이 다 꺼진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역을 떠가지고 얼마로 이렇게 추정을 항공 촬영할 때 하듯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헬기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뭐 시스템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저희들이 실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안동 지역은 실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립산림과학원의 그 산림조사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가서 이제 산불 난 지역을 구역을 다 확정을 하는 거죠. 예. 구역을 확정을 해서 최종 피해가 나오면 아, 이제 측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자연적으로 복원해야 될 부분은 복원하고 그냥 자연에 맡길 부분은 맡기고 예를 들어 뭐 절벽 지역 같은 데는 복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해서 작년에도 강원도 동해안 산불이 2,832헥타르가 산불 피해가 났는데 실제로 이제 2,500 정도만 2,560 정도만 조림을 하고 네. 복구 조림을 하고 나머지는 했는데 이제 복구 조림할 때 이제 88%가 사유림인 거예요. 예. 근데 개인이 이제 자기 산이기 때문에 수종 선정에 있어서 이제 협의가 필요해요. 이제 그 산주하고요. 저희는 이제 산불에 강한 화렵수나 이런 거를 좀 심고 싶은데 산주는 저 강원도 같은 경우는 송이 생산 때문에 소나무를 원하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소나무가 산불에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이걸 협상을 해가지고 가능하면은 이제 그 소나무를 심어주더라도 이렇게 이제 앞에다가 뭐 내화수림대를 조성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산불에 강한 임상을 내화수림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뭐 화렵수 불에 강한 강한 수종. 그 나무 종류가 어떤 게 있어요? 참나무류가 주로 참나무? 예. 그리고 이제 침엽수가 송진이 있어서 불이 확산 속도도 빠르고 그래서 이제 산주들하고 그런 협의를 거쳐서 복구 계획을 이제 확정을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좀 많이 있죠. 협상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산주들은 송이버섯을 생산해야 되니까 소나무를 좋아하시고 소나무를 원하죠. 원하시고. 네. 근데 거기 강원도 송진이 지역은- 있으니까 또 산림청은 그걸 좀 안 심어 주셨으면 하고 또 하는 거고요. 예. 그런 그런 부분들이 산불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면은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산림청에 나가서 그걸 다 조사를 그렇게 하시는군요. 조사를 해서 예산을 따서 내려줘야 음, 그 조림이 되니까. 그런 거 처음 알았고 두 번째는 말이죠. 예. 그 88%가 이제 주인이 있는 산인데 그러면 작년. 정부 예산으로 산림청 예산으로 나무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국유림은 이제 국가가 100%고요. 네. 이제 사유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50%를 지원을 해줘요. 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머지 50%를 부담해서 하죠. 그러면 산주 입장에서는 그냥 심어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렇죠. 어쨌든 산불이라는 재해 때문에 불이 난 거니까. 네. 훨씬 더 숲이 있는 쪽으로 사람이 많이 다녀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들이 도시숲 정책을 다른 부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프라하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하고 해서 이제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게 도시숲 정책의 큰 흐름입니다. 사람이 많은 곳으로 산림 정책의 정책 대상을 좀 내려와야 그 자리에서 일자리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의 사람 중심의 산림 정책이 아니겠냐. 우리 국토의 이제 70%가 산으로 이루어졌다는 건 뭐 우리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지리 시간에 배우는 거니까. 근데 사실 도시에 사는 분들이야 뭐 이 산은 마음 먹고 찾아가야 하는 곳이라는 느낌이 이제 강한데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이동이 조심스러운 요즘인데 청장님이 어디서 인터뷰한 내용 보니까 사람 많은 도시로 숲을 옮기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개념이에요? 이제 저희가 이제 현 정부 출범할 때 2017년이 산림청 개청 50주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우리 산림 정책은 숲이 많은 데서 나무 심고 가꾸고 산불 끄고 병해충 끄고 그런 것들이 우리 고유 미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산지 뭐 여러 가지 개발 행위로부터 우리가 이제 산지 보존하고 하는 것들인데 그럼 지금 도시화율이 90%가 됐는데 앞으로의 산림 정책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고유 미션 나무 심고 가꾸고 뭐 산불 끄고 하는 거는 숲이 많은 데서 해야 되는 거고 네. 이제는 이제 사람이 많은 곳으로 산림 정책의 정책 대상을 좀 내려와야 그 자리에서 일자리도 만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쉽게 설명하면 휴양림도 이제 산간 오지에 계곡에다가 만들고 노령화 시대에 주말에 3시간, 4시간 애들 또 어린아이들 데리고 또 젊은 부부들이 그렇게 가는 게 맞느냐. 네. 그래서 대도시 근처에 필요하면 숲을 만들어서라도 거기다 휴양림을 만들어서 서울 근교, 뭐 인천 근교에다가 한 30분이나 이런 데다가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의 사람 중심의 산림 정책이 아니겠냐. 예. 이제 뭐 도시숲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로 또 사람 중심의 산림 정책의 한 축이지만은 이제 그런 정책적인 취지를 담고 있는 것이 이제 저희 사람 중심의 산림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들도 지금 청년들이 저 산간 오지로 일당 20만 원 준다 하더라도 안 가거든요. 도시 지역에서 6만 원짜리 알바를 하더라도. 그럼 그 청년들이 잘못된 거냐. 우리 기존 세대 입장으로는 배부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애들이 6만 원짜리에도 난 여기 도심에서 일하고 싶지 산간 오지에서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게 맞춰서 정책이 내려와야 된다는 게 저희 이제 산림 분야도 오지에 많은 우리 산림의 정책 대상이 오지에 많은 우리 산림 정책도 조금은 이제 이쪽으로 집중을 하는 것이 네.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산림 정책의 어떤 발상의 전환 같은 걸 제가 좀 느껴보는 그런 것 같고. 겁니다. 예. 그 핀란드에 보니까 거기 뭐 워낙 숲이 많은 나라인가 봐요. 그러면 예. 그 자기 별장이 차 타고 한 1시간만 가면 뭐 호숫가에다 오두막집 지어놓고 자기 각자 그런 다 별장이 다 있대요. 근데 거긴 뭐 핀란드 얘기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이제 도심 근처에 숲을 하나 만들자 이런 정책의 발상에 전환하셨는데 그 문제는 우리 예를 들어 서울 근교에 그럴 만한 그 대체지가 있겠느냐 이런 의문점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땅에 대한 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뭐 땅값도 비싸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뭐 대규모의 숲은 못 만들더라도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짜투리 땅은 짜투리 땅대로 이제 공원을 만들기보다는 이제 숲을 만들자. 왜냐면 이제 공원을 만들면 여러 가지 유지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뭐 예를 들어 잔디밭을 만든가 인공 연못을 만들면 계속 물을 전기로 끌어올려가지고 물을 공급해야지, 청소해야지, 잔디 깎아줘야지.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조금씩 땅이 생기는데 그냥 숲을 만들고 거기다가 길만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네. 그러고 이제 저는 뭐 그린벨트라든가 이런 지역들도 저희들이 이제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숲을 좀 가꿔주고 거기다가 유아숲 체험원이나 숲 유치원 같은 것들을 해서 뭐 건물 속에서 하나요. 그래서 숲속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행위 제한에 묶여 있는 그런 숲도 좀 그런 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적으로 그런 후보지는 물색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제 대표적으로 도시숲 했을 때가 이제 평택시장님이 작년에서부터 이제 저희 청에 오셔서 그 평택항에 이제 화물이 들어오니까 이 평택시 평택 항구 때문에 화물차가 많이 들어오니까 경유를 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평택의 공기질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도시숲을 만들겠다. 그 땅이 있느냐 그랬더니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 저희들이 500억을 투자하셨어요. 네. 지금 뭐 안성이 고양시라고 네. 그러는데 평택시장님이 그래서 저희 국가가 50% 되고 평택시에서 50% 돼서 그랬더니 그 하천이나 이런데 이제 그 물길을 방해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라든가 또 그 평택항에서 이쪽 평택의 아파트 단지나 사람이 사는 쪽에서 이렇게 차단하는 도시숲을 지금 만들고 계세요. 그럼 네. 차단하는 역할밖에는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단하는 숲을 만들면 거기다가 이제 길도 만들고 해서 그걸 또 아, 활용하고 그러는 거기에 거죠. 이제 시민이 가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예. 만들어질 것이다. 네. 근데 이제 휴식하는 공간이 이제 뭐 잔디밭 만들고 거기다가 텐트 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숲을 만들고 중간에 그냥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네. 트레이를 만들어주면 그게 유지관리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이렇게 가만히 여의도 공원도 다녀보시면 그 아래쪽에는 숲이잖아요. 그렇죠. 이쪽은 중간에 체육시설이 있고 뭐가 있고 그런데 이 훨씬 더 숲이 있는 쪽으로 사람이 많이 다녀요. 그럼요. 그늘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들이 도시숲 정책을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부처하고 또 다른 부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프라하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하고 해서 이제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게 도시숲 정책의 큰 흐름입니다. 경제림을 통해 가지고 그 임업인들 어떤 소득 증대라든가 국가 자금률을 높이는데 좀 기여를 하고 싶고요. 숲의 여러 가지 서비스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그 속에서 이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를 민간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일을 꼭 하고 싶습니다. 황폐한 북한 살림을 좀 복원하는데 조그마한 힘이라도 네. 좀 보태고 싶은. 자, 뭐 숲이 가진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경제적 가치 또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숲이 가진 경제적 효과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숲이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환경 공익적 가치는 이제 221조로 이제 발표를 했고 숲이 가지고 있는 이제 가치들은 가장 큰 거는 이제 목재 생산 부분이 있고 일부 뭐 조경수 생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현재 지금 목재 자급률이 저희들이 15% 정도예요. 네. 85%를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경제림 육성 대책을 좀 마련해가지고 국내 자급률을 좀 높이려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이제 어려움을 다들 겪고 있는데 산림청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추진한 뭐 정책 같은 거 준비되신 건 있나요?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가 발생되고 나서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뭐 휴양림, 그다음에 이제 산림 치유 시설 이런 데가 숙박 시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역 조치라든가 폐쇄 조치하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자가격리 시설로 저희들이 다 제공을 했고요. 예. 그래서 지자체에서 필요하면 숲속의 집이니까 비교적 또 독립된 공간에서 또 통나무 집들도 각각 독립돼 있으니까 자가격리 시설에서 가장 적합하거든요. 그래서 그 제공을 했었고 코로나가 마무리가 되면 이제 우리 코로나 영웅들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 코로나19 겪다 보니까 이 자연의 소중함을 상대적으로 더 그리워하게 되는데 이 휴양림 예약 있잖아요. 이거를 원스톱으로 하는 시스템이 개발됐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거죠? 이제 휴양림이 저희들이 국가가 운영하는 휴양림이 43개가 되고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게 이제 107개인가 되고 개인이 운영하는 게 이제 23개예요.
그러면 이제 개인이 휴양림을 예약하려면 이제 뭐 국가가 제일 인기가 있고 사실상 가격이 싸고 안 해본 사람은 해봐야 인터넷 예약해봐야 어려울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에 포기하고 사는데.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퍼스트 컴 퍼스트 서비스를 해서 먼저 이제 예약하는 사람이 했는데 예. 그게 너무 부작용이 심해서 성수기하고 주말은 이제 추첨제를 합니다. 아, 추첨제로? 네, 이제 추첨제를 해서 신청을 하시면 이제 그 중에서 추첨을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그걸 이제 예약 시스템이 일원화했다는 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휴양림을 다 한 군데에서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포털 사이트처럼요? 예, 그렇게 이제 통합 예약 시스템을 갖춰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더 소비자들이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겠네요. 그렇죠. 예. 그거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청장님께서 작년 12월 달에 이제 취임하셨지 네. 않습니까? 올해 본격적인 정책을 펼치는 첫 해인 셈인데, 자, 앞으로 산림청장 재직하면서 이건 하나 이뤄내야 되겠다. 뭐가 있으세요? 두 가지는 하나는 이제 경제림 육성입니다. 네. 우리 이제 경제림을 통해 가지고 그 임업인들 어떤 소득 증대라든가 국가 자금률을 높이는데 좀 기여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숲속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 중심의 산림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도시 지역으로 숲의 여러 가지 서비스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그 속에서 이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를 민간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일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 한 가지는 제가 이제 과장 때도 담당했던 게 남북 산림 협력인데 그리고 이제 남북 산림 분과 수석 대표를 제가 또 하고 있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남북이 이 산림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물꼬를 뜰 수 있는데 역할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산림 분야야말로 비정치적이고 그렇잖아요. 환경 뭐 산림을 잘 지키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리고 또 모두 다 러시아, 뭐 중국, 뭐 남북한, 일본, 뭐 미국은 이제 탈퇴했지만 다 기후 변화에 다 가입이 돼서 황폐한 북한 산림을 좀 복원하는데 좀 제가 가진 뭐 조그마한 힘이라도 예. 좀 보태고 싶은. 겸손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산림청의 박정호 청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숲이 과거에는 우리에게 땔감과 먹거리를 주는 공간이었다면 현대에는 숲이 있다는 자체만으로 우리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이런 숲을 지킬 수 있을 때 그 숲이 주는 풍요도 누릴 수 있겠죠. 국민은 숲을 지키는 노력을 함께하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숲이 주는 풍요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